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30년 동안 당했던 모든 걸 되갚아 줄 거예요. 미숙이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말순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어머니! 태석이 급하게 달려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 망가뜨린 게. 이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미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요양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보온 도시락에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죠. 결혼한 지 30년 매일 반복되는 이 길이 어느새 미숙에게는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을 지나며 미숙은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단조로워졌는지 생각해 봤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시어머니 박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미숙을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순의 회색 머리카락이 햇살에 비쳐 더욱 쓸쓸해 보였죠. 어머님, 미역국 끓여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미숙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도 말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가을 단풍이 병원 뜰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말순의 표정은 그 단풍보다도 더 차가워 보였어요. 미숙은 익숙한 듯 도시락을 풀어 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어요. 태석이는 요즘 학원 일로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오겠다고 했어요. 미숙의 말에 말순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닌 뭔가 비밀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어요. 넌 원래부터 정이 없었어. 내가 들어오고 우리 집이 시끄러워졌지. 그 말에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저를 놓으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평상시처럼 웃음을 지었어요. 3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하지만 말순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어요. 미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미역국을 보며 왜 매일 이렇게 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미숙이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말순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남편 김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 병문안 다녀가는데 오늘도 밥을 거의 안 드셨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가면 어떨까요? 아, 미안해. 이번 주말에도 학원에 나가야 해. 새로 온 강사들 교육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도 밀려 있거든. 내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태석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방문을 미루기 일쑤였죠. 미숙은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미숙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죠.
친정 어머니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숙은 그 집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의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학원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미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태석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서글플 정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목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미숙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석이 집에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미숙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어 있었는데 현관문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학부모 미팅이 길어졌어. 태석은 간단히 말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땠어? 태석이 씻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여보도 가끔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알았어. 시간 되면 가볼게. 하지만 태석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언제나처럼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웃음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시어머니 병실이 있는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미숙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가며 그 웃음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병실 앞에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병실 안이 어둡다는 것이었어요. 미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불이 꺼져 있는 병실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 한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여 보니 병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분명히 남편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속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쟤는 진짜 멍청해.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태석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미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킬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그리고 왜 남편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학원에 간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눈치 빠른 편이거든. 걱정 마.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알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사람이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이 엿듣고 있다는 걸 들켰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 병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재빨리 복도 끝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죠. 병실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졌고 태석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미숙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네. 태석이 안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됐어. 어서 들어와. 태석이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이죠. 잠시 후 미숙은 용기를 내어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말순이 누군가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미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응,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태석의 대답에 말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난 오래전부터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다른 여자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이가 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태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나가. 들키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올게. 응, 혜진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미숙은 급히 복도 끝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병실 문이 열리면서 태석이 나왔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태석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미숙은 천천히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크하기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순이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왔니?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미숙은 평상시처럼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태석 씨 왔다 갔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석이? 왜 태석이가 와? 바쁘다며? 말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미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미숙의 눈에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태석이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혜진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차려놓고 뭐하고 있어? 빨리 먹여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숙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의심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특히 혜진쌤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태석이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까지 말이죠.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새 강사 연수가 있거든. 태석이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석이 나간 후 미숙은 처음으로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미숙은 태석이 자주 가는 학원 근처로 향했어요. 학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갈 일이 없는 곳이었죠. 학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석이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리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혜진쌤인 게 분명했어요. 윤혜진은 미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죠. 무엇보다 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찻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태석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뭔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야?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태석의 모습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왔어요. 미숙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석과 혜진이 요양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미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시어머니 병실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정말로 시어머니가 있는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미숙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니 태석과 혜진이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왜 저 여자가 거기 있어?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시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는 어제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화기애애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혜진아, 어서 와. 기다렸어.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신다던 호두파이 사왔어요. 혜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맑고 밝은 목소리였는데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고마워. 너는 정말 세심해. 말순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이라니 이미 그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태석이도 그렇게 말하더라.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말순의 대답에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미숙 씨는 어쩌실 거예요? 혜진이 물어봤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곧 정리될 거야.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리라니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려는 걸까요? 혜진이는 내 딸이지. 말순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혜진은 벌써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석이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들어와서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역시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해. 오늘 정말 바빴어. 평소와 똑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미숙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은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길 수는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미숙은 병원 간병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가서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병인은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어머님께서 아침에 드실 죽을 끓여왔어요. 김 선생님, 혹시 우리 어머님 병실에 다른 분들도 자주 오시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세요? 아휴, 저 선생님이요? 김간병인이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쿵했어요. 혜진이 병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네, 저분 말이에요. 작년부터 자주 왔어요. 사모님이 꼭 불러서 모셨다던데요. 처음에는 학원 강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거의 가족처럼 지내시던데요. 작년부터라니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1년 넘게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런가요? 전 처음 보는 분이라. 아, 사모님은 모르셨구나. 그 선생님이 어머님 말씀으로는 며느리감이라고 하시던데요. 참 예쁘고 효성스러운 분이에요.
김간병인의 말에 미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혜진을 며느리감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뭔가요? 혹시 그분과 우리 남편이 함께 오는 것도 보셨나요? 아, 네. 자주 같이 오셔요. 사모님께서 둘이 함께 오면 정말 좋아하세요. 부부 같다고 하시면서요. 미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 넘게 자신 몰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날 오후 미숙은 혜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학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혜진 강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아, 윤 선생님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잠시 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수학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미숙은 가짜 이름을 대며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학원에 간 미숙은 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혜진은 정말 젊고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수학을 어려워해서. 미숙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혜진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혜진은 영리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 학원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2년 정도 됐어요. 원장님께서 정말 잘 봐주셔서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혜진이 태석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미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미숙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혜진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인터넷에서 혜진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혜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혜진은 이미 결혼과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이런. 미숙은 혜진의 전 남편들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이혼 후 사업이 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2번째 남편은 의사였는데 역시 이혼 후 병원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혜진의 첫 번째 전 남편 박진수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혜진이요? 왜 그 여자를? 박진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실은 제 남편과 관계가 있어서요. 아, 또 그런 일을 벌이고 있군요. 만나서 얘기해요. 할 말이 많아요. 며칠 후 미숙은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진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거든요. 결혼 후에는 제 사업에 개입해서 망쳐놓고는 바람을 피웠죠. 정말요? 네, 증거도 있어요. 혜진이는 사기 전력도 있어요. 투자 사기로 고발당한 적도 있고요. 박진수는 혜진의 과거에 대한 자료들을 미숙에게 보여줬어요. 허위 투자 제안서, 가짜 사업 계획서 등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해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고들거든요. 미숙은 이제 혜진의 정체를 명확히 알았어요. 단순한 젊은 여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위험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진이 태석에게 접근한 것도 시어머니와 가까워진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 또 늦게 들어왔을 때
미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맞아줬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숙의 차례였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혜진의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미숙은 처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마지막에 웃을 차례였습니다. 며칠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미숙은 자신의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수모당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명절 때 내가 만든 음식은 간이 안 맞아라며 모든 음식을 다시 만들게 했던 일,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며느리가 울면 운이 나간다며 울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석의 거짓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기념일을 깜빡했을 때도, 미숙의 생일을 잊었을 때도 항상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혜진과는 달랐습니다. 혜진의 소셜미디어를 보니 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여행지에서의 다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가서 그들의 만남을 직접 목격하려고 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남편 태석, 그리고 혜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마치 화목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과일 정말 달아요.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혜진이 사과를 깎아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혜진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혜진이는 정말 착해. 태석이가 복이 많아. 그 말에 태석이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이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야. 미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받고 싶었던 사랑을 혜진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숙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말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어머님.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혜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 내밀 거야? 말순이 태석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학원명의 이전이랑 재산 정리가 끝나면 바로 할게. 태석의 대답에 미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미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빨리 해. 나도 혜진이를 진짜 며느리로 맡고 싶어. 네, 어머님. 저도 빨리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혜진이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태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미숙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미숙이 혜진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아, 이분은 학원 강사 윤혜진 선생님이야. 어머니 안부를 여쭤보러 왔어. 태석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혜진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을 보는 혜진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도전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간병인 말로는 작년부터 오셨다던데. 미숙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님께서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다고. 혜진이 변명했지만 미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하시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요. 어머님,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미숙이 말순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서 말순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진정해. 여기는 병원이야. 태석이 미숙을 말렸지만 미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시어머님까지 그걸 도와주시는데 진정하라고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태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더럽게 저를 속여왔는지 말이에요. 미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며느리 삼으신 거예요? 미숙이 말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어. 혜진이는 다 받아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존중이요? 30년 동안 헌신한 게 존중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한 게 뭔데요? 사기치고 바람 피운 게 존중인가요? 미숙이 혜진의 과거를 언급하자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혜진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당신 과거 다 알아요. 이혼 2번의 사기 전력까지 박진수 씨한테 들었어요. 미숙의 말에 혜진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여자한테 속으신 거예요, 어머님.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요. 그만해. 태석이 소리쳤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30년 동안 당했던 모든 걸 되갚아 줄 거예요. 미숙이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말순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어머니. 태석이 급하게 달려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 망가뜨린 게. 말순이 미숙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제 미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병실에서 벌어진 일 이후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친정은 쓸쓸했지만 미숙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언니가 놀라며 맞아줬어요. 미숙아, 갑자기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언니, 며칠만 있어도 될까?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미숙은 모든 상황을 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언니는 분노하며 미숙을 위로해줬어요.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미숙아, 너무 참고만 살았어.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언니.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미숙은 친정에서 머물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미숙이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숙의 상황을 들은 후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사모님, 생각보다 유리한 위치에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학원 설립 당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특히 시어머님 관련 보증 문제가 핵심입니다. 미숙은 그제야 기억했어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을 때 미숙이 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석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라며 미숙을 설득했었죠. 그 보증건이 아직 유효하다면 사모님이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김 변호사는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집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건네줬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상당 부분이 사모님의 보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원 운영 자금 중 사모님이 투자한 부분도 상당합니다. 미숙은 희망을 느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일단 학원 지분의 상당 부분과 시어머님 보증 관련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미숙은 다음 단계로 혜진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박진수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혜진의 사기 행각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은 첫 번째 남편 박진수와 결혼할 때 가짜 학력과 경력을 제시했었어요.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문대 중퇴였고 대기업 근무 경력도 허위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박진수의 사업에 개입해서 투자금을 빼돌렸어요. 두 번째 남편인 의사 정민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정민호에게 접근할 때 이미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박진수와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중혼 상태에서 정민호와 결혼한 거였죠.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해. 미숙은 혜진의 범죄 행각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태석이 미숙을 찾고 있었어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도 병원에서 미숙의 폭로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혜진아, 미숙이가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태석이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살던 사람이. 혜진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관계를 당분간 조심스럽게 하자. 싫어요. 이미 어머님도 다 아시는데 뭘 숨겨요? 오히려 이참에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요? 혜진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혜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혜진 씨죠? 투자 사기건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혜진은 당황했어요.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미숙이 박진수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거였어요. 태석 오빠, 큰일 났어요. 혜진이 급하게 태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과거 투자 사기건으로. 태석도 당황했어요. 혜진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사기가 뭔 소리야? 설명할게요. 일단 만나요. 한편 미숙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혜진의 전 남편들과 만나서 공동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모이면 혜진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을 거예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제 병원까지 망쳐놓고 도망갔거든요. 정민호도 동참했어요. 미숙은 이제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태석과 말순, 그리고 혜진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30년 동안 당한 걸 모두 되갚아 줄 거야. 미숙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미숙아.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야. 괜찮아. 이번엔 내가 준비했어.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미숙은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집에서 만나요. 어머님도 모시고 와요. 미숙아,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내일 다 얘기할게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이번엔 내가 웃을 차례야. 약속한 날 저녁 미숙은 일찍 집에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진의 과거 범죄 기록, 학원 재정 관련 서류, 시어머니 보증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들처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석이 휠체어에 앉은 말순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말순은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숙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태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데요? 갑자기. 태석 씨와 어머님도 계세요. 다 함께 얘기해야 할 일이에요.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진은 결국 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경찰서 조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자, 다 오셨네요.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시작할까요? 미숙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태석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미숙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혜진 씨부터 시작할게요. 당신의 진짜 정체를 다 알아냈거든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혜진, 진짜 이름 윤미선. 전문대 중퇴의 사기 전력 2번. 결혼도 2번 했는데 모두 상대방 재산을 노린 계획적 접근이었죠. 미숙이 혜진의 신상 정보를 읽어내리자 태석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혜진아, 이게 사실이야? 아, 아니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혜진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미숙은 계속 자료를 꺼냈어요. 박진수 씨와 정민호 씨 증언서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죠. 미숙이 증언서를 테이블에 펼쳐놓자 혜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투자 사기 관련 판결문이에요. 당신이 가짜 투자 상품으로 사람들을 속인 기록이죠.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오빠, 저에게는 사정이 있었어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요? 사기꾼이라는 걸.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석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운영비 횡령 건 알고 있어요. 미숙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횡령을. 학원 수강료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 다 있어요. 혜진 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쓴 거죠.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병원 간병비도 마찬가지예요. 허위로 청구한 부분들이 있더군요. 미숙은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미숙이 말순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들 기억하시죠? 10년 전 투자 사기 당하셨을 때 제가 보증 서준 거 말이에요. 말순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보증 때문에 어머님 명의 부동산 상당 부분이 제 권리 하에 있어요. 법적으로 확인했거든요. 뭐라고? 태석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학원 설립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투자한 부분이 전체의 60%더군요. 다 증명 서류가 있어요. 미숙은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친정 오빠 혜진의 전 남편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태석이 당황해 했어요. 증인들이에요. 오늘 일을 확실히 정리하려고 모신 거죠.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윤혜진, 아니 윤미선 씨.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뭐라고? 혜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혼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윤혜진 씨 계신가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체포되어 나갔습니다. 오빠, 도와줘요. 혜진이 태석에게 소리쳤지만 태석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혜진이 나간 후 병원 관계자가 말순에게 설명했어요. 사모님, 간병비 허위 청구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말순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숙에게 소리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 망가뜨린 게 누구야? 하지만 이번에는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망가뜨린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도와주면서 말이에요. 말순이 흥분해서 다시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학원은 제 지분대로 정리할 거고 어머님 보증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태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아, 제발. 늦었어요. 30년 늦었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구속되었고 태석과 말수는 각종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미숙은 드디어 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학원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자신의 지분을 모두 회수하고 태석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겨뒀습니다. 말순의 보증 관련 부동산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했어요. 미숙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겠네요. 미숙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태석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아, 정말 끝인 거야? 태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응, 끝이야.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혜진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우리 30년을. 그 30년이 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미숙의 질문에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 처음부터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이었고 당신은 그냥 편한 상대였을 뿐이야.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서명만 하면 돼. 미숙아, 그리고 어머님께 전해줘. 이제 진짜 며느리를 찾으시라고.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잘 살아. 그것이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는 혜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중혼, 투자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혜진이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박진수 씨와 정민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에요. 미숙 씨가 모든 걸 준비해 놨더군요.
혜진은 자신이 미숙을 너무 얕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여자의 복수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냉혹했습니다. 반년 후 혜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기 태석의 학원도 문을 닫았어요. 학부모들이 원장의 비리 소식을 듣고 모두 아이들을 빼갔거든요. 태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태석 혼자서는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석이 요양원을 찾아가 말순에게 사과했어요. 다 미숙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말순은 여전히 미숙을 원망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1년 후 미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멋져.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다니. 친정 언니가 카페를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미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 중에는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미숙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거든요.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미숙 사장님처럼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손님이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미숙은 진심으로 격려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석과 혜진 그리고 말순에 대한 분노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미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자신을 찾은 거였습니다. 몇 달 후 미숙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진의 다른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였죠. 미숙도 그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박진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서로 도운 거죠. 혼자였다면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미숙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숙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미숙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기자인데요.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30년 동안 참고 사신 후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참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달라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기다렸을 뿐이죠.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찾는 거라는 걸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미숙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어요. 30년의 인내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승리였어요.